매일 아침 전 남들이 기피하는 가장 낮은 곳에 문을 엽니다. 화려한 빌딩 숲에서 전 그저 투명 인간이었고 제 진심은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제가 건넨 작은 손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운명의 바퀴를 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위대한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잠든 새벽. 4시 반 서울의 도심은 서늘한 정적과 푸르스름한 어둠에 깊게 잠겨 있습니다. 잠시 후면 수만 대의 자동차가 뿜어낼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 찰 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차가운 공기가 도시의 피부를 가만히 어루만지는 고요한 시간이죠. 모두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가장 깊은 꿈을 꾸고 있을 이 시각, 변두리 어느 낡은 빌라촌의 작은 창문에 가장 먼저 불이 들어옵니다. 그 창문 너머에는 홍보팀 계약직 사원. 은수가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머리를 묶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화장품이나 값비싼 장신구 대신 은수의 손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보온병과 낡은 가방이 들려 있네요. 은수는 매일 아침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집을 나서며 남들은 기피하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기꺼이 마주합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알아주는 이도 없지만 은수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평온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낡은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스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고요한 골목길을 조용히 채우며 새벽의 정적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위로 하얀 입김이 흩어지지만 은수의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맑고 단단하게 빛납니다. 편의점 불빛만이 군데군데 켜진 거리에서 은수는 졸음을 쫓기보다 오히려 이 고요함을 즐기는 듯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한참을 달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은수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화려한 엘리베이터가 아닌 로비. 구석진 곳에 자리한 보안 초소입니다. 그곳에는 밤새 건물을 지키느라 눈이 붉게 충혈된 최고령 경비원 김씨 할아버지가 고단한 몸을 겨우 지탱하고 계시죠. 은수를 발견한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띄우며 허허로운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 은수가 오늘도 어김없이 1등이구먼.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 일찍 와? 어르신, 제가 잠이 좀 없어서요. 오늘 새벽 공기가 어제보다 훨씬 매서운데 밤새 춥지는 않으셨어요? 은수는 가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온병을 꺼내 정성스럽게 컵에 따릅니다. 구수한 보리차 향기가 좁은 초소 안에 가득 퍼지자 할아버지의 굳어있던 어깨가 금세 노곤하게 풀리는 듯 보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차가운 손을 컵에 갖다 대며 그 온기를 한참 동안이나 소중하게 느끼고 계시네요. 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할아버지의 해진 장갑, 끝자락을 슬쩍 매만져 드리고는 말없이 따뜻한 눈길을 보냅니다. 이 짧지만 깊은 대화가 끝나면 은수는 다시 건물의 가장 낮은 곳, 지하 2층의 어두운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화려한 대리석 로비와는 대조적으로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미화원들의 쉼터입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코를 찌르지만 은수는 마치 자신의 방에 들어서듯 편안한 얼굴로 문을 두드립니다. 청소도구를 챙기던 미화원 반장 최 씨 아주머니가 은수를 보자마자 마치 친딸을 본 듯 반갑게 손을 맞잡습니다. 우리 은수 왔네. 아이고, 이 고운 손으로 또 여길 오면 어떡해. 예쁜 옷에 냄새 배면 큰일인데. 반장님 냄새라뇨. 여기 계신 분들이 새벽 내내 땀 흘려주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손 좀 이리 줘보세요.
은수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보습크림을 꺼내 반장님의 갈라진 손등에 듬뿍 바릅니다. 평생 차가운 무리를 하며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반장님의 손마디를 어루만지는 은수의 손길이 참으로 조심스럽고 따뜻합니다. 최 씨 반장님은 미안한 마음에 슬그머니 손을 빼려 하지만 은수는 더 꾹꾹 눌러 정성껏 마사지를 해드리며 웃어 보입니다. 반장님, 이 크림이 할머니들한테 제일 좋대요.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바르셔야 해요. 아셨죠? 그래야 내일 또 제가 발라드리죠. 은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최 씨 반장님은 괜히 코끝이 찡해져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등허리를 토닥여 주십니다. 그녀가 건네는 것은 단순히 크림 한 통이 아니라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이들의 노고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위로입니다.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15층 홍보팀 사무실에 올라오면 이제 은수만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텅 빈 사무실에 불을 하나씩 켜고 그녀는 마치 숙련된 장인처럼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를 시작하죠. 먼지가 뽀얗게 앉은 동료들의 모니터를 일일이 닦고 탕비실의 지저분한 커피 머신을 새 것처럼 닦아둡니다. 무거운 정수기 물통을 낑낑대며 혼자 갈아 끼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홍보팀의 든든한 버팀목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규직 동료들은 이런 은수의 헌신과 배려를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창밖 빌딩 숲 위로 붉은 해가 고개를 내밀며 회색빛 도시가 생기를 띠기 시작하죠. 하나둘 출근하는 정규직 사원들의 요란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복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은수가 새벽부터 닦아놓은 깨끗한 책상에 당연한 듯 앉으면서도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양 은수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주말에 다녀온 맛집과 명품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쁩니다. 어머, 오늘 사무실이 유난히 깨끗하네. 역시 우리 빌딩 미화원분들이 일을 잘해. 그치? 동료 사원의 무심한 말에 은수는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자신이 한 일이라며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그때 홍보팀의 실세이자 공포의 대상인 박 팀장이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옵니다. 박 팀장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가방을 책상에 툭 던지며 은수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쏩니다. 이은수, 내가 어제 시킨 데이터 분석은 다 끝냈어? 계약직이라 그런지 눈치도 없고 손도 참 느려. 네,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여기 책상 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타 검수까지 3번 확인했습니다. 은수가 정중하게 서류를 건네지만 박 팀장은 내용을 확인하기는커녕 서류를 옆으로 밀쳐버리며 혀를 찹니다. 은수가 밤새 고민하며 작성한 기획안은 박 팀장의 책상 구석에서 먼지처럼 취급당하고 있네요. 은수를 대하는 박 팀장의 태도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은커녕 오로지 계급적 우월감만이 가득합니다. 주변의 정규직 사원들도 팀장의 기색을 살피며 은수를 은근히 비웃는 듯한 눈길을 보냅니다. 하지만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잠시 가냘프게 떨리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평정을 되찾고 업무에 몰입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비겁해서 참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은수는 누구보다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벽에 만났던 김 씨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최 씨 반장님의 거친 손등에서 얻은 에너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들이 보기엔 초라하고 외로운 자리일지 모르나 은수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탑을 쌓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차가운 사무실 그늘 아래 숨죽이고 있지만 그녀의 진심은 언젠가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은수의 이 성실한 하루가 위대한 역전의 서막이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홍보팀 사무실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출근 직후의 평화로움은 간데없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날카로운 파열음처럼 공기를 가르네요. 은수는 어젯밤 좁은 자취방에서 낡은 노트북과 씨름하며 완성한 신제품, 홍보 기획안을 가슴에 소중히 안고 박 팀장의 자리로 향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자신이 준비한 아이디어가 회사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기대가 서려 있죠. 박 팀장은 은수가 다가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가운 침묵으로 은수를 무안하게 만듭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기획안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박 팀장은 그제야 마치 오물이라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서류를 집어듭니다. 이은수,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계약직은 그냥 시키는 데이터 입력이나 제대로 하라고. 박 팀장은 기획안의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팀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지만 그들의 귀는 이미 은수를 향한 비난에 쫑긋 세워져 있네요. 박 팀장은 서류 뭉치를 훑어보는 척하더니 돌연 은수의 얼굴을 향해 기획안을 거칠게 내던집니다.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지는 종이들을 보며 은수는 모욕감에 입술을 꽉 깨물지만 결코 대들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낙서장 가져올 시간에 탕비실 커피 캡슐이나 채워놔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요. 박 팀장의 날카로운 독설이 은수의 심장에 박히지만 은수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씩 줍습니다. 그런데 은수가 바닥에 엎드려 서류를 줍는 사이 박 팀장의 눈동자가 은수가 기획한 핵심 이벤트 구성한 페이지에 머뭅니다. 박 팀장은 은수가 고개를 숙인 틈을 타 그 페이지를 슬쩍 발 아래로 떨어뜨린 뒤 자신의 구두굽으로 가려 숨겨버리네요. 그녀는 은수의 아이디어가 홍보팀의 이번 분기 실적을 단숨에 끌어올릴 만큼 탁월하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한 것입니다. 은수는 한 장이 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엉망이 된 서류 뭉치를 가슴에 품고 자신의 좁은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동료들은 서류를 줍고 돌아오는 은수를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보듯 피하며 자기들끼리 메신저로 은수를 조롱하는 대화를 나누느라 바쁩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리자 사무실은 기다렸다는 듯 활기를 띠며 은수만 제외한 채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빠져나갑니다. 오늘 새로 생긴 파스타집 가기로 했지? 빨리 가자. 팀장님 배고프시겠다. 팀원 중 누구도 은수에게 같이 먹으러 가자는 형식적인 말조차 건네지 않고 사무실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만 남습니다. 은수는 텅 빈 사무실에서 한숨을 내쉬는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퍽퍽한 김밥 한 줄을 꺼냅니다. 탕비실로 향하던 은수는 그곳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던 미화원 반장 최 씨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치게 되죠. 아주머니는 은수의 초라한 점심과 조금 전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소란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안쓰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에구, 은수야. 저 여편네가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놨지? 기운내, 착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야. 최 씨 아주머니는 은수의 가녀린 어깨를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꽉 쥐어주며 무언의 위로를 전합니다.
은수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결국 참아왔던 목을 메어오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반장님. 제가 더 잘하면 되죠. 아주머니도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오후 업무가 시작되자 박 팀장은 은수의 기획안에서 훔친 아이디어를 마치 자신이 고안한 것처럼 수정하여 부장님 보고를 준비합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부장님의 흡족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질 때 박 팀장은 의기양양하게 은수를 쳐다보며 비웃음을 날립니다. 자신의 창의적인 노력이 타인의 성과로 둔갑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은수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온몸으로 실감하죠. 하지만 은수는 분노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시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신이 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지워나갑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새벽의 서늘한 공기처럼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좁은 자리에서 은수는 억울함을 인내의 걸음으로 삼아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빌딩 숲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도둑질과 집단. 따돌림 속에서도 은수의 영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이 모든 부당함을 단숨에 쓸어버릴 것임을 은수는 아직 모르고 있네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은수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간은 역전의 드라마를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심상치 않게 소용돌이 치더니 오후가 채 지나기도 전에 서울 도심은 거대한 물폭탄을 맞은 듯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퇴근길. 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홍보팀 사무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은수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요란하고 거칠게 울려 퍼집니다. 은수는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뻐근한 어깨를 주무르며 박 팀장의 온갖 구박과 냉대를 뒤로하고 가장 늦게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하고 지친 모습에 잠시 한숨이 나오지만 은수는 이내 입가에 힘을 주며 다시금 밝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지하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사람들의 젖은 우산에서 떨어진 차가운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비를 피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던 그때 로비 회전문 구석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노인이 벽을 짚으며 위태롭게 비틀거리다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노인은 고통스러운 듯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결국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지고 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쓰러진 노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노숙자로 오인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돌아서 가버리네요. 아니, 저런 사람은 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난리야. 보안 요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누군가의 차가운 목격담이 빗소리에 섞여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가방을 고쳐 매며 지친 걸음을 옮기던 은수의 눈에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빗물로 미끄러운 바닥을 가로질러 노인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새로 산 바지 무릎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은수는 노인의 안색을 살피며 어깨를 세차게 흔듭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누구 없어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노인의 입술은 이미 검푸르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프고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간호사를 꿈꾸며 밤낮으로 익혔던 응급처치 지식들이 은수의 머릿속을 스치며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노인의 꽉 조여진 낡은 넥타이를 거침없이 풀고 셔츠 단추를 열어 호흡이 머물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을 향해 은수는 평소의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단호하고 서슬 퍼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안경 쓰신 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보안 요원님, 빨리 자동 제세동기 좀 가져다 주세요. 어서요. 은수의 기계에 눌린 남자가 당황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은수는 노인의 차가운 가슴 중앙에 두 손을 깍지 끼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은수는 자신의 가녀린 체구에서 나오는 온 몸무게를 실어 노인의 멈춘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빗물인지 땀방울인지 모를 수분이 송골송골 맺혀 뚝뚝 떨어지지만 은수는 팔을 굽히지 않고 정박자로 가슴을 누릅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제 손 꼭 잡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은수는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노인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계속해서 간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팔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지만 은수는 오로지 이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들려오고 노인의 가슴이 크게 한번 들썩이며 얕은 숨이 터져나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노인을 들것에 실을 때까지 은수는 곁을 지키며 환자의 상태와 조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땀과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은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로비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은수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쉽니다.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옷은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은수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사람이 그룹의 전설적인 창업주 강 회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한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은수는 젖은 가방을 추스르며 다시 묵묵히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보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은수의 작은 뒷모습이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은수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등불이 켜졌습니다. 이제 이 평범하고도 숭고한 선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은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치던 빌딩 숲의 사람들과 달리 오직 은수만이 지니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야속하게도 맑고 푸른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특실의 안락한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로비에서 자신을 살려낸 그 여직원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죠. 강 회장은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거물이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지켜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이름 모를 청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은수라고 했나? 홍보팀 계약직? 허허, 참으로 귀한 인연이구먼.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신신당부하여 자신의 건강 회복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대신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는 정장을 벗어 던지고
다시 허름한 점퍼와 낡은 모자를 챙겨 입은 채 마치 평범한 은퇴 노인처럼 변장하고 회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점심시간 무렵 사무실 건물 뒤편 으슥한 미화원, 휴게실 근처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수가 미화원 아주머니들에게 직접 싼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직접 기른 나물로 만든 거예요. 아주머니들 기운 내시라고 가져왔어요. 은수의 목소리는 맑았고 아주머니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가식이라곤 전혀 섞이지 않은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청년이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온 은수에게는 강 회장의 관찰과는 정반대로 차가운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자신이 은수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언젠가 탄로날까봐 아예 은수를 회사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비겁하게도 은수의 서랍에 법인카드를 몰래 넣어두고는 은수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사팀에 제보를 해버렸습니다. 은수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들이닥친 감사팀 직원들에 의해 차가운 취조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은수 씨, 본인 서랍에서 나온 이 법인카드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주말에 백화점에서 결제된 내역이 아주 화려하네요. 감사팀 직원의 서슬 퍼런 추궁에 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결백을 주장하지만 이미 짜인 각본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는 동료들에게 은근히 소문을 퍼뜨립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더니 뒤로는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까? 계약직들이 다 저렇지 뭐. 동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은수를 마치 범죄자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편 밖에서 은수의 뒤를 밟던 강 회장은 은수가 울먹이며 감사팀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안색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은밀히 불러 감사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하라고 명령합니다. 은수는 취조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어젯밤 자신이 구했던 노인의 따뜻했던 온기를 떠올려 봅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진심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은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물을 참아내지만 벽에 걸린 시계는 무심하게 흐르고 상황은 점점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박 팀장은 한술 더 떠 은수의 짐을 복도 밖으로 내던지며 해고 절차를 서두르라고 인사팀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 팀장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건드린 그 가녀린 계약직 여직원이 지금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강 회장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사실을요. 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홍보팀 사무실을 응시하며 조용히 지팡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가장 정직한 아이가 가장 비참한 누명을 쓰고 눈물 흘리는 이 부조리한 현장이 강 회장의 분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날과 같았던 이 순간 역전의 불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듯한 빌딩 숲에서 은수의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목격자가 이제 거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은수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형광등의 백색 소음만이 정적을 메우는 그곳에서
은수는 자신의 결백이 담긴 말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이죠. 감사팀 직원은 은수의 떨리는 손을 비웃으며 박 팀장이 미리 조작해둔 가짜 증거 서류들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집니다. 이은수 씨, 끝까지 반론 뺨할 건가요? CCTV 확인 결과 당신이 법인카드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다는 증언까지 확보됐어요. 물론 그것은 박 팀장의 사주를 받은 보안요원의 거짓 증언이었지만 힘없는 계약직 사원인 은수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은수는 눈을 감고 어제 로비에서 만난 그 노인의 따뜻했던 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써보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은 없네요. 한편 사무실 밖에서는 은수의 억울한 소식을 들은 낮은 곳의 조력자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은수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얻어 마셨던 경비원. 김씨 할아버지는 보안실 구석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모니터를 응시합니다. 그는 박 팀장이 누군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삭제 명령이 내려진 어젯밤의 CCTV 원본 데이터를 찾아내려 애를 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 은수 같은 아이가 저런 수모를 겪게 둘 수는 없지. 그렇고 말고. 김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실 서버실의 잠금 장치를 풀고 평소 은수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영상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지하 휴게실의 최씨 반장님 또한 은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미화원 동료들을 규합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들은 박 팀장이 은수의 서랍에 무언가를 몰래 집어넣는 것을 목격한 동료가 없는지 층별로 흩어져 수소문하기 시작하죠. 얘들아, 우리 은수 알지? 그 착한 애가 횡령이라니. 이게 말이 되니? 우리가 눈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줘야 해. 최 씨 반장님의 호소에 현장직 근로자들은 평소 무시당하며 쌓아온 울분과 은수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정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자신들이 청소하며 보았던 사소한 단서들까지 하나하나 공유하며 퍼즐을 맞춰나갑니다. 사무실 밖 복도 한편에서는 신분을 숨긴 강 회장이 이 모든 상황을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박 팀장과 감사팀, 일부 직원이 결탁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지팡이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줍니다. 강 회장은 당장이라도 취조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은수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기다리며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며 내일 아침에 열릴 긴급 이사회 준비를 서두르라고 명하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줘야겠군. 은수는 내가 지킨다. 은수는 여전히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믿어온 선의와 성실함이 헛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비록 지금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듯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녀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그녀를 감싸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들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빌딩 숲의 부조리한 장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은수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뜨거운 의지로 변해가며 새벽의 빛을 기다리고 있네요. 정의가 메마른 줄 알았던 이 차가운 건물 안에 은수가 뿌린 씨앗들이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기적의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차갑게 식은 새벽이 지나고 건물의 유리 벽면으로 아침 햇살이 날카롭게 부서져 내리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은수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억울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듯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네요. 홍보팀 사무실은 오전부터 묘한 흥분과 긴장감이 감도는데 이는 은수의 징계 여부보다 오늘 예정된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식 때문입니다. 박 팀장은 오늘이 은수를 완전히 매장시킬 마지막 날이라 확신한 듯 아침부터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은수를 탕비실 구석으로 불러내어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으려는 듯 사직서 한 장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이은수 씨, 좋게 말할 때 서명하고 나가요. 경찰서 가서 수갑 차고 싶은 거 아니면 조용히 짐 싸는 게 본인 신상에 좋을 거야. 박 팀장의 비열한 협박에도 은수는 흔들림 없이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저는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팀장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은수의 당당한 태도에 박 팀장은 오히려 평정심을 잃고 독서를 내뱉으며 은수의 책상 위에 있던 짐들을 복도 바닥으로 거칠게 내던져 버립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는 은수가 아끼던 낡은 텀블러와 때 묻은 업무 노트들이 뒹굴고 동료들은 그 광경을 구경하며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멈추지 않죠. 바로 그때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웅성거리던 소음이 단숨에 잦아들고 얼음장 같은 정적이 사무실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나타난 이는 바로 어제 로비에서 쓰러졌던 그 허름한 노인이 아닌 정정한 모습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짐을 내던지던 손을 황급히 등 뒤로 숨깁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은수의 소박한 짐들을 천천히 내려다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려 박 팀장을 서늘하게 쏘아봅니다. 박 팀장이라고 했나? 지금 이 직원의 짐을 내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내 앞에서 직접 설명해 보게.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사무실 천장을 울리고 박 팀장은 다리를 덜덜 떨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네요. 은수는 눈앞에 선분이 자신이 구했던 노인임을 깨닫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지만 강 회장은 은수에게 따뜻한 눈길을 한번 보내며 안심시킵니다. 회장의 등 뒤로는 밤새 증거를 확보한 경비원 김씨 할아버지와 미화원 반장, 최씨 아주머니가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박 팀장의 악행과 조작된 증거를 뒤집을 결정적인 영상, 자료와 증언들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죠. 박 팀장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괴물을 건드렸는지 깨닫고 뒷걸음질 치지만 이미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낮은 곳의 사람들이 이제는 은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 그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직접 털어주며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 건물에서 오직 이 아이만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다했소. 회장의 선포와 함께 복도 전광판에는 박 팀장이 은수의 서랍에 법인카드를 몰래 집어넣는 CCTV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박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인과응보의 칼날은 그녀를 향해 무겁게 내려옵니다. 은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내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고개를 듭니다. 가장 비참했던 해고의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반전의 무대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이복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박 팀장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와 함께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 회장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심판의 시작이었죠.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박 팀장을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비서실장이 건네준 서류처를 펼쳐듭니다. 그 안에는 박 팀장이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사원들의 공로를 가로채고 법인카드를 유용해온 구체적인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팀장, 자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아이의 성실함이 내 목숨을 구했네. 그런데 자네는 그 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나? 강 회장의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사무실 구석구석을 파고들자 방관하던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네요. 은수는 이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 회장과 조력자들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자신을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경비원. 김 씨 할아버지와 미화원 최 씨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늘부로 박미령 팀장을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고 그간의 비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오. 그리고 여기 이은수 대리를 그룹 직속 전략기획팀으로 파격 승진 발령하겠소. 대리라는 호칭이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은수의 눈에선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짐짝처럼 버려질 뻔했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의 심장부로 불리는 전략기획팀의 일원이 된 것이죠. 박 팀장은 인사팀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은수를 향해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강 회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맙니다. 은수를 조롱하고 외면했던 동료들은 이제 사색이 되어 은수의 눈치를 보며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은수는 그들에게 어떤 원망의 말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낡은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겨 들고는 강 회장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보다 더 고생하신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은수의 겸손한 말에 강 회장은 허허 웃으며 김 씨 할아버지와 최 씨 아주머니의 손도 꽉 맞잡아 줍니다. 가장 높은 곳의 권력자가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웃는 이 기적 같은 풍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은수는 이제 낡은 사원증 대신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새로운 출입증을 목에 걸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를 무시했던 수많은 눈동자가 이제는 경애와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뀌어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네요. 하지만 은수의 마음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자신이 베풀었던 아주 작은 친절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으므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은수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는 이제 화려한 서막을 올렸고 은수의 앞날에는 이보다 더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새벽별처럼 은수의 존재는 이제 차가운 빌딩 숲을 녹이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전략기획팀 대리라는 새로운 명패를 가슴에 단 은수의 첫 출근 날은 평소와 조금 다른 듯 하면서도 여전히 그녀답게 소박합니다. 고급 승용차가 집 앞까지 마중 나오겠다는 회장님의 배려를 정중히 사양하고 은수는 오늘도 평소처럼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설렘이 그녀의 발걸음마다 가득 묻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은수가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멀리서 초소를 지키던 김 씨. 할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녀의 손을 꼭 맞잡습니다. 우리 은수 대리님, 아니 은수 양. 내 평생 이렇게 가슴 벅찬 날은 처음이야. 정말 고마워. 잘 견뎌줘서.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은수가 어제 선물한 따뜻한 보리차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포개 잡으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가슴에 새깁니다. 그녀는 곧장 15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대신 습하고 어두운 지하 2층 미화원 휴게실을 향해 계단을 내려갑니다. 최 씨 반장님과 미화원 아주머니들은 이제 은수가 오기 미안할 정도로 높은 사람이 되었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은수는 거리낌 없이 그들 틈에 섞여 앉습니다. 반장님, 저 은수예요. 대리가 되든 팀장이 되든 전 언제나 아주머니들의 은수예요. 아시죠? 은수는 가방에서 새로 산 부드러운 목도리 몇 개를 꺼내 아주머니들의 목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둘러드립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으로서 결제받은 첫 번째 사업안이 바로 전 사업장, 현장직 근로자 휴게시설 현대화 및 건강검진 전액 지원임을 수줍게 밝히죠. 아주머니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 좁은 휴게실이야말로 은수가 꿈꾸던 진정한 성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후 전략기획팀으로 출근한 은수의 책상 위에는 화려한 꽃바구니 대신 그녀가 예전에 직접 닦아두었던 낡은 업무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옛 동료들은 이제 은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히며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네지만 은수는 그저 옅은 미소로 응답할 뿐입니다. 은수는 권력으로 복수하는 대신 실력과 포용력으로 차가웠던 조직 문화를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녹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무렵 강 회장은 수행원 없이 홀로 은수의 자리를 찾아와 그녀에게 조용히 산책을 제안합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평범한 직원들이 오가는 옥상 정원을 거닐며 인생의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은수 대리, 자네가 내 생명을 구한 날 빗속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나? 포기하지 말라고 했었지. 강 회장은 은수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일궈온 이 기업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본이 아니라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따뜻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은수는 회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빌딩 숲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제 이 건물 안에서는 청소하는 분들의 고단한 빗자루 소리도 경비원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들려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세상, 은수가 꿈꾸던 세상이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퇴근길 은수는 다시 1층 로비를 지나며 김씨 할아버지와 눈인사를 나누고 찬란하게 빛나는 노을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이제 외롭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넓게 품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 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이 거대한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다시 사랑이 되어 흐르는 이 아름다운 순환. 은수의 역전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람 향기 나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저 멀리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지만 은수의 마음속에는 지지 않는 태양이 여전히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선의는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오늘도 은수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지탱해 줍니다.